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네. 예, 동맹이도 어서오시고요. 네, 김영훈님도 어서오세요. 네. 돌멩이님 뭐 물어보신 거죠? 뭐 문자로는 안 오고 뭐 말씀이세요? 네. 예, 여기 핑콜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문자로 나갑니다. 네. 예, 문자 못 받으셨으면은 내일 제가 사무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네. 네, 문자로 나가요. 네. 자, 오늘 이제 12월 3일인데요. 자, 오늘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죠. 그죠?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12월 달은 여러분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은 이제 좋은 수익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는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이제 되신 분들은 12월 한 크리스마스 요쯤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급등하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살짝 넘겨서 급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나오는 그 개별주들 있죠. 특히 개별주들의 급등은 한번 뽑으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우리 성냥 타듯이 잠깐 탔다가 꺼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승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달 딱 들어왔는데 뭐 쓸데없는 뉴스 기사 보시면서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많이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일단은 그 시황 12월 달인 12월 첫째 주인데 오늘 이 12월 첫째 주 이제 시황을 조금 이제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제 그 12월 달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테마주하고 개별주를 공략하실 때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짧고 굵게 딱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미국이 어제 밤이었죠, 그죠? 네, 시황부터 먼저 잡아드리고요. 어제 미국이 뭐 관세를 부과했다,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 없이 잘 가고 있다가 10월, 11월이죠. 그죠? 10월, 11월 달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살짝 하락했습니다. 0.9%.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죠. 일반적인 하락인데 요게 미국이 아무튼 어제 이렇게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잠깐 이제 쉴 타이밍에 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상승이 많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이 다우지수가 아무튼 이번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거든요. 한번 올라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간다고요. 근데 딱 잠깐 쉬어야 되는 딱 그 자리에서 그동안 조용히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막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느끼셨나요? 이 다우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다우지수가 막 올라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만 했어요. 나쁜 얘기 안 하고. 근데 딱 이제 좀 쉬어야 될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저기 어디 브라질하고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아르헨티나 쪽에 철강 관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하고는 뭐 디지털세, 뭐 그거 보복관세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아까 어디요?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북한 얘기도 했어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웰스르크님도 어서 오세요. 북한에 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우지수가 조금 쉬어야 될 딱 그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누르네요. 살짝.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협상이 2020년 그 11월 달 대선 이후에 뭐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 또 이제 그 간 떨어지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우지수가 딱 누를 자리에서, 잠깐 쉬어야 될 자리에서 딱 그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알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는데 무방이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이 어제 이렇게 뭐 지수가 음봉 맞고 떨어진 이유를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또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이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언론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줄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브라질한테 철강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얘기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 진짜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좀 주식시장이 올라갈 만한데 꼭 거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갈 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증시가 막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뭐 관세 얘기만 하면 그냥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살짝 하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노이로제 걸려서 약간 하락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캔들 자체가 약간 투매가 나온 캔들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탓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말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브라질한테 관세를 부과한 게 문제라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미국이 더 떨어지겠어요? 브라질이 더 떨어지겠어요? 브라질이 더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같은 큰 나라한테 관세를 맞았는데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질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알고 있었던 그 이유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빠졌냐? 미국이 뭐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빠졌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아니라고요. 그럼 브라질은 뭐 미국이 거의 1% 이제 하락했으니까 브라질은 한 3%, 5% 나가 떨어져야죠. 여러분들 브라질 증시는 되게 가벼워요. 여기 보시면 브라질이 얼마나 예민한 나라냐면, 그냥 뭐 열받으면 마이너스 5%, 7% 확 내려버려요. 이런 게 마이너스 한 3%짜리거든요. 2.9구나, 그죠? 2.9, 뭐 2.9짜리, 3%짜리 많이 나와요. 여기 브라질은. 걸핏하면 막 5%짜리도 하락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락한 거는 관세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무슨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어디입니까? 현재 유럽 증시를 보면은 뭐 어디예요? 지금 유럽 증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 있는데 플러스인 나라도 있고 소폭 하락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더 빠지거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좀 눌렀죠, 그죠?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살짝 더 빠졌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이 제가 오늘 낮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게 이제 비관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다. 비관론자들은 뭐냐면 떨어지다가요 반등 나왔는데 또 떨어지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요? 비관론자들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떨어진다, 뭐 반등 나올 때 팔아라, 또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트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비관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오늘 뭐 미국 관세 뭐 부과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왜냐면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아침에 이제 불필요하게 좀 하락 출발을 좀 세게 했는데 결국은 양봉으로 끝났고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끝났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0.7%에서 끝났는데 요즘에 이 코스피 특히 이 코스피 지수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세게 떨어졌냐면 파생 때문에 그래요. 파생 시장 쪽에서 이제 그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 기관의 그 포지션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누른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빠졌어요. 평상시에는 아시죠?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거. 근데 바뀌었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선물 파생 시장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조금 눌렸는데 실제로 좀 눌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게 좀 눌렸죠, 그죠? 그런데 개별주들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종목마다 투매가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뿐이지 그 외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로 뭐냐면 현물 시장 문제가 아니고 선물 시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증시가 조금 하락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트럼프 아까 얘기해 드린다 그랬었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다가 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까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체 그 대화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맥락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북한이랑 전쟁 났을 거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을 하니까 전쟁이 안 난 거다. 나 잘했지? 네, 그런 얘기한 거예요. 뭐 그래도 북한이 좀 문제를 일으키면 무력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아까 읽어보니까 뭐 그 맥락이더라고요. 근데 제목만 보면은 뭐 갑자기 이제 무슨 전쟁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너무 이제 강하게 자극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낮에 대북주들이 좀 시원하게 올라왔었거든요. 예, 뭐 철도주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뭐 내일 아침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회원한 분이 질문하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력들이 뭐 하냐면요. 주식시장을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고요.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시원한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수는 조금 흔드는데 종목은 별로 안 빠져요. 어디다 적어두세요. 네. 크리스마스 전에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는 시원한 급등이 나오고 지수는 흔드는데 종목들은 크게 안 빠집니다. 근데 종목마다 이제 좀 심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투매를 좀 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3, 4% 심하면 뭐 개별주 같은 경우에 5% 이상 잠깐 장중에 흔드는 경우도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12월 달에는 여러분들 조바심을 버리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냥 여유 있게 보내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한 20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은 거예요. 주말 빼고 뭐 하면 2주 정도만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면 돼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얘기를 길게 못 하겠는데 낮에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전문가를 10년 이상 했는데 10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크리스마스 있죠? 그러니까 12월 25일 요거 전후입니다. 요 전후로 해서 요 전까지는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요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뽑는 게 나와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망할 것 같아도 가요. 2016년 12월 달에 탄핵 때문에 그때 뭐 최순실 뭐 탄핵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저는
진짜 무슨 나라가 완전히 그 경랑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네, 이 나라의 이제 한 국민으로서 진짜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테마중 가더라고요. 대선주하고 4차 산업 관련주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작년에 있죠.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었고요. 크리스마스가 여기였거든요. 엄청나게 갔었고, 그때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바이오주들이 진짜 불을 뿜었죠. 막 100%, 200%, 막 400%, 500% 불을 뿜었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보시면 잘 보세요. 작년에 이 코스닥 지수가 폭락했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이때 진짜 뭐 아수라장이었죠. 이때가 작년 10월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어디였냐면 여기쯤이에요. 여기에서 개인들 난리 났었어요. 그냥 다 털렸어요. 왜냐면 반등 조금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당시에 뭐 개인들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막 또 저점 깨고 막 그랬거든요. 연초부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진짜 주시장 망할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딱 끝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뭐 퍼센트로 따지면 15% 전후 급등했거든요. 자, 지수가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왔냐? 낮에 제가 우리 언니한테 이걸 자세히 얘기 안 했었죠? 첫 번째는 수소차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쭉 얘기해보면 5G. 여기도 이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5G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정부 정책주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쭉 얘기해볼까요? 가장 많이 간 게 수소차하고 대선주예요. 그죠? 대선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네. 5G,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그죠? 이외에 기타 등등등. 대북주. 작년에 그 초에 싱가포르 회담이잖아. 베트남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대북주도 많이 갔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대장주가 먼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2월달 제가 11월달하고 12월달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빨리 사시라고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지수가 여러분들 요만큼 올라가도 종목들은 폭등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수랑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 뭐겠어요? 이 당시 여러분들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는 바이오주가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바이오주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 수소차 아까 얘기했었던 뭐 대북주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이 올라왔는데 개인들이 여기 수익이 거의 안 났어요. 왜 안 났을까요? 무서우니까 주식을 안 샀겠죠. 왜 무서워요? 또 전저점을 깰까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우리 회원들은 이제 저희 방 회원분들은 제 방송만 듣겠지만 여기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방송 여러 사람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 말고도 이제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그 사람들 것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다. 그러면 저처럼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얘기 듣지 마요. 그냥 비관론자들 얘기만 들으면 돼요. 나는 비관론자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저 말고 저 포함해서 긍정적인 얘기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도 좋은데 방향성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오전에는 긍정론자, 점심에는 부정론자, 비관론자, 그죠? 저녁에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머리 꼬여요. 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방향을 일정하게 딱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전문가들 방송 들으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네.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방향을 잘 잡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을 못하는 사람도 하루에 그런 가끔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비난하려고 이제 이런 일 꺼낸 게 아니라 그런 주식격은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이해되시나요? 고장난 시계가 멈춰 있죠, 그죠? 근데 하루에 이제 24시간이니까 2번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믿든 그건 자유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비슷한 성향의 사람의 그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관론자들 하는 얘기 들으면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반등 뭐 안 나왔으니까 밑으로 더 떨어진다. 여기 깨지면 이만큼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금 만들어라. 그 소리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속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비관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뭐 하겠어요. 차트 잘 보세요. 반등 나오다가 막 거칠게 떨어지는 것 같죠? 그쵸? 거칠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못 견디면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를 깨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금만 드시고 우리 바닥 나오면 그때 주식을 같이 삽시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제 그럽니다. 네, 그럽니다 진짜로. 그러면 평생 돈 못 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안 좋은 얘기는 좀 그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간단해요. 돈 한 푼 안 내고 이 차트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여기죠. 그때 뭐 급작스럽게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이만큼 빠졌는데 정말로 조정이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조정이 시작돼요. 맞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났었어요. 비관론자들이 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거래량도 못 보는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때요? 꺾는데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저 같으면 타고 다니던 차라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겠네요.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순간적으로 꺾죠? 거래량 어땠는지 아세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방에서 안 속고 주식을 열심히 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조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승입니다. 네. 이 거래량 누가 늘리겠어요? 세력이죠. 누구요? 외국인, 그 기업 오너, 그죠? 제야의 고수들 주식을 팍팍팍 긁어먹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무슨 조정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때는 어떠냐면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다가 꺾고 올라가다가 꺾고 이런다고요. 그죠? 근데 꺾을 때 어떻게 꺾냐면 굵고 짧게 눌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굵고 짧게 누르는데 굵고 짧게 누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이 흔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뭐 LG전자나 이런 것들은 대형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급락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은 어때요? 가볍죠. 가벼우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기본 마이너스 5%, 7%, 8% 그냥 위아래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죠. 그죠? 맞아요. 네.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살짝 올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전후까지 살짝 누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여기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이 약간 하방 경직성을 보여요. 뭐냐면 팍 떨어졌죠. 반등 나왔어요. 이때는 뭐 지소미아 그 연장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살짝 누르는데 잘 보시면 잘 안 빠지죠. 언젠가부터. 코스피 지수가 막 낮아 빠지는데도 코스닥 지수가 버티죠. 뭐예요? 빠질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파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파생 때문에. 현물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으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어도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하셔야 되겠어요?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지금 이제 공략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종목을 뭘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자, 예전에 그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니크 볼까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촥! 그래서 붕 뛰어노니까 그 뒤에 이제 다른 수소차 후발주자들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 코스닥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이오주 갖고 한 사람은요, 또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냐면 바이오주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패션에 안 맞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그때 못 갔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아, 예, 예. 이때 이제 그 수소차가 쭉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갔겠어요? 이 전후래에서 대선주,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앞에서 이제 수익내고 이제 팔았던 건데, 뭐 남선알루미늄 이런 거 있죠? 이런 대선주들이 쭉 끌어올립니다. 대선주들은 기본적으로 50개 이상 움직이거든요. 네. 50개, 100개 정도가 막 움직여요. 유시민, 그 다음에 그때 누구예요? 이낙연 씨, 그다음 황교안 씨 이런 분들 거 쭉 올렸었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이건 1월달에 급등했죠. 순서를 이제 약간 시찰도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갔겠어요. 당연히 대북주가 갔었겠죠. 그때 재료가 있었으니까 아난티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12월달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빠른 게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뽑아요. 대장주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후발주자들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까지 3월달에 뭐가 왔어요? 미세먼지 그런 게 가고 4월달 5월달에 뭐 블록체인 이런 것도 같지만 뭐 그때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도 이런 것도 급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 괜찮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급등을 시작하냐?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이제 대장주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거칠게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흔들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저희 방에 이제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상담을 딱 해드리면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다 개별주, 그냥 테마주 좋아한다 그러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방에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뭐 사실 좋아요. 유리한데 그 어떤 게 있냐면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개별적으로 테마주가 왜 하시겠어요? 시원하고 빨리 수익 나고 좀 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그죠? 상한가도 가고 이게 기분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아난티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일수록 거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히 대선주는 정말 심하게 흔들어요. 요즘에 어떠냐면요. 매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위아래로 막 흔들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 방에서 매수하세요 그러면 막 올렸다가 떨궜다가 올렸다가 떨궜다가 막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딱 매수하자마자 종목이 막 위아래로 흔들면 우린 그래요. 저랑 우리 회원들은 세력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잘 했구나. 왜냐하면 난리를 치니까요. 네. 근데 난리를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세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아예 없는 척하는 종목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죽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민감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딱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누르거나 아니면 들었다가 확 놓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는 애들은 자 요거 줄 테니까 요거 먹고 나가. 밑으로 확 눌렀다 올리는 애들은 겁줘서 나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나가라는 데서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밑에서 되게 심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항상 특히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매수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요? 내가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20%는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한 10%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10%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10%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막 흔들릴 때는 10%보다 더 15%까지도 20%는 거의 안 가는데 마이너스 한 15% 플러스 15%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참는 분들은 왜 참겠어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15% 수익인데 왜 안 팔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잔파도 안 타고 그냥 난 이런 거 한번 수익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위아래 10%, 20%, 30%를 흔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분들은. 왜요? 큰 거 먹으려고. 언제? 12월, 1, 2, 3월 달은요. 이거 하셔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단기 매매도 좋지만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밤에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믿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실 기다릴 것도 없어요. 아무튼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큰 수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나 테마주를 사실 때는 내가 매수하고 나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흔들 수 있구나. 특히 대선주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흔들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사자마자 막 조금 누르면 왜 안 가지? 왜 이러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들었다 놓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난티도 급등할 때 여기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3일 동안 흔들었어요. 어디에서요? 직전 고점에서 나가라고 흔들다가 끌어올린 거예요. 이것만 그랬겠어요. 그죠? 다 그렇다고요. 언제부터 가요? 12월 중순부터 슬쩍 들어놓고 이렇게 올라가죠. 크리스마스 이후에 여기에서 후발주자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3일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발주자를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쯤부터는 뭐예요? 후발주자를 노리는 그 재미가 쏠쏠하죠. 후발주자는요, 여러분들 오래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아난티는 선발주자였죠, 그죠? 그러면 선발주자는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요, 수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뭐 한 달, 두 달 끌고 가셔도 돼요. 100%, 200%, 300%짜리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희 방에서 하는 게 이거니까. 스윙 중기라는 데 요즘 스윙 위주로 가거든요. 스윙에서도 수익이 50%, 100%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가 천성적으로 안 맞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거 하시면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12월 초니까 지금 주식을 사시면 이런 선발주를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죠. 왜냐면 대장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분위기 봐서 이제 후발주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종목들 팔아가지고 후발주자로 계속 넘기면 돼요. 후발주자는 이 선발주자만큼 수익이 이만큼 나지는 않아요. 선발주자가 이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후발주자는 요만큼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후발주자는 이런 식으로 짧아져요. 근데 후발주자의 장점은 뭐냐면 한 며칠만 들고 있어도 돼요. 정말 종목 잘 갈 때는요 한 2, 3일만 들고 있어도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 걸 이사가고 이게 순환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려면 실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실력? 뭐 매매를 빠르게 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하루 종일 시세판을 쳐다봐야 되느냐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급등주 검색기도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되냐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력이 매집을 해놔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왜요? 돈이 들어와야 가죠. 미세먼지 관련주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 지금 되게 괜찮거든요. 세력들이 매집 다 해놨어요. 근데 안 가죠. 왜 안 가겠어요? 미세먼지가 안 와서? 맞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미세먼지가 오면 미세먼지 관련주가 다 상한가에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돈이 대손주에 있거든요. 이낙연 씨 관련주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죠?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안에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세력이 매집을 굉장히 잘 해놨어도 언제 급등하느냐? 돈이 그쪽으로 들어올 때 급등하는 거예요.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언제 급등하냐? 그거는 미세먼지가 많이 왔을 때라기보다
세력들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왔을 때 그때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테마주하고 특히 테마주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실력 발휘를 잘 하시려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 이왕이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왠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솔직히 오늘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막 검색하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검색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더 헤매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예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분들 있죠? 네, 그분들 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어지간하면 공짜 리딩 그만 받으시고 그죠? 네. 공짜 종목 진단, 공짜 종목, 공짜 리딩 그만 받으시고 좋은 방으로 들어가서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죠? 네.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이게 힘드냐면 혼자 하시기가 더 힘드냐면 종목들이 번개같이 막 움직여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갔는데 지금 어떠냐면 선수 교체를 엄청나게 한다고요. 종목이 1,000원에서 한 2,000원까지 가요. 한 3, 4일 만에. 그리고 세력이 나가버려요. 어디로? 후발주자로. 종목 교체, 선수 교체한다니까요. 그거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소차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수소차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한 보름 뒤에 보면 수소차에서 세력이 나갔어요. 다. 어디 갔지? 이거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막 하죠. 늦어요. 이거를 세력들이 미리 어디로 갈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제 방송을 듣고 계시지도 않겠죠. 그분들은 제 고수니까요. 아무튼 혼자 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짜 리딩 그만 받으세요.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어느 방이건 들어가서 전문가가 그렇게 뭐예요? 성의를 다해서 하는 리딩을 받으셔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이제 막 종목들을 쭉 얘기했는데 예전에 종목들이 막 흔든다 그랬죠, 그죠?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 저희가 실전 매매했던 위주로 얘기할게요. 윙이푸드인데 저희 방에서도 이제 단타를 쳐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을 때 후발주로 추천했는데 그냥 하루짜리 단타로 이제 한 하루 2, 3일짜리 그냥 단타로 이제 추천했는데 저희 방에서 얘기하는 단타는 뭐 3%, 5%짜리 이런 단타가 아니라 한 10%, 20%짜리 이제 그런 단타예요. 손절 같은 것도 없고 편하게 하는데 이날 추천했거든요. 아이고 샀는데 마이너스 한 7%까지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뭐 그날 급등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싸게 샀어요. 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했겠어요? 거래량 요구거든요. 거래도 없어요. 장난친 거예요. 나가라고. 저희 방에 회원들이 좀 이제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랬는지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나가라고. 나갔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17%인가? 네. 16.9%. 네. 16% 이상 급등합니다.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수 맥점에서 딱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요. 세력들이 막 흔들어요. 나가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9월달이었거든요. 지금은 12월달이죠. 11월, 12월달이 이게 가장 심해요. 왜냐면 매수 맥점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방에서 이제 파버나인이라고 아시죠? 파버나인이 여기 보시면 그때 요 자리에서 추천했거든요. 상한가 나오기 전날. 그때 이제 종목 교체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종목 교체도 하고 뭐 없는 분도 사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 종목 교체했죠. 종목 교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뭐냐면 전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보합 정도에 샀어요. 대충 4,600원? 500원? 4,600원이었겠다. 4,600원 정도에 샀는데 싸게 샀죠. 이 정도니까 샀는데 이게 뭐 했냐면
상한가가 나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플러스 한 4%까지 올려요. 이 종목이 그냥 1, 2%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별로 기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에이, 뭐 오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갑자기 매수했는데 4%까지 올라가면 기대 안 하세요? 오늘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설레죠, 그죠? 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4%로 가더라고요. 뭐겠어요? 5만 정 다 떨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끝날 때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거래를 잘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아까 윙잉푸드랑 똑같죠? 양음량이에요. 양음량인데 요란하게 난리를 쳐요. 이게 특히 그래요. 이게 요즘에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갑니다.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분차트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요거 들었다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팍 나버리니까 이게 아까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흔든다니 찍어 누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상한가 할 때 어떻게 가요? 시작하자마자 쫙 끌어올리죠. 못 들어오게. 종목들이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요 뒤도 안 들어보고 날아갑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간다고요. 왜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공포 분위기 만든다. 대신에 각 테마마다 대장주들은 상한가 꼽고요.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죠. 크리스마스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눈치챌 만큼 하나하나씩 오늘은 이거 오늘은 저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일제히 들어버려요. 수호차 처음에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한 3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처음에 풍국주정이랑 유니크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쭉 듭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먹어서 후발주자들은 바닥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끝나니까 종목들이 촥 들었거든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초반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쭉 뜨는 거는요. 수호차에서 수호차 테마주 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2개예요. 물론 이제 이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뭐 3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2개였어요. 하나가 풍국주정이었고 하나가 유니크였어요. 딱 2개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후발주자는 뭐 했겠어요. 바닥에서 상한가도 하나 못 나오고 이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후발주자들이 수직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대장주 딱 2개 들었거든요. 뒤에는 한 50개가 일제히 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지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진짜예요. 이 얘기를 수호차들이 처음에 이렇게 갈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처음에 시장이 이제 그때 이제 10월달 폭락 나오고 굉장히 이제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못 올라가고 아마 한두 개, 많아야 2-3개 정도가 먼저 올라갈 거다.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일제히 올라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뭐 세력한테 정보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긴요. 전문가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매번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수익도 내보고 우여곡절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호차가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다. 대번 알잖아요. 맞췄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데 매년 그래 매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매 종목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금 없다고 종목 교체 안 하고 시장 안 좋다고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서 시장을 분석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식을 어디서 산다고요? 나중에 진짜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여기서 사요. 눌림목인 줄 알고 세상에 여기서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거를 안 당하시려면 언제? 지금 12월 달에 주식을 사세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뭐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주식을 싸게 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싸질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테마주 개별주 좋아하시죠?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아니 두 가지. 첫 번째, 지금은 매수 맥점이고 주식이 굉장히 쌀 때입니다. 근데 뭐예요? 엄청나게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면 전저점을 막 깨거나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아까 파버나이처럼 윙이푸드처럼 뭐야 이거 이런 것처럼 들었다가 확 나요. 그냥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후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막 일제히 됩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일제히 다 들어버려요. 수호차가 처음에 대장주가 2개밖에 안 갔었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는 50개 이상 움직였어요. 그게 일제히 한꺼번에 다 들었어요.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사시겠어요? 아유,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냐면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후발주자는 상한가가 1개에서 많이 나와야 2개예요. 연속 상한가 2개 나올까 말까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매집해놓고 매집을 안 해놓으면요 종목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들어버리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언제 사셔야 되겠어요? 지금 사셔야지 언제 사시겠어요? 종목들이 일제히 들기 전에 그때 사시면 됩니다. 유니크도 바닥에서 끝까지 아닌 척하다가 어느 날 뭐 보세요. 거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12월 달에.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때보다 지금 이 세력들이 매집을 더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패션에 맞는 거 하셔야 돼요. 작년 12월 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바이오주 하신 분들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왜요? 바이오는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근데 패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패션에 맞는 종목을 하신 분들은 그때 수익 많이 났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주식하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수익으로 조금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힘들었던 거 그죠? 그런 것들 다 빨리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뭐 미국 관세부가 이런 얘기 뭐 좀 얘기해드렸고 시황 잡아드렸고 개별주들이 어떻게 이제 일제히 급등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 여기서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도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